초이, 혹시 미국이 언제부터 초강대국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소련이 붕괴된 1990년대 이후가 아닐까요? 냉전에서 승리하고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을 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결과에 가깝고요. 미국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갖게 된 진짜 시작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요? 저는 그 전쟁으로 모든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오히려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전 세계가 잿더미로 변하는 동안 역설적이게도 그 전쟁은 미국에게 역사상 가장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미국을 지금 우리가 아는 슈퍼파워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비극이 한 나라에게는 기회였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지리적인 위치였습니다. 미국 본토는 대서양과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자연 방벽 덕분에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들이 폭격으로 파괴될 때 미국은 안전하게 자국의 산업 기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공장을 다시 지어야 할 판국에 미국은 멀쩡한 생산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었겠네요.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실업률이 25%에 육박하던 나라가 전쟁이 터지자 완전 고용 상태로 돌아섰습니다. 전시 동원 체제 아래 여성들까지 대거 공장으로 나와 일할 정도였죠.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 된 셈이군요. 그렇게 해서 연합국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민주주의의 변기창 역할을 자처했거든요. 랜드리스 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동맹국에 일단 물자를 빌려주고 나중에 갚으라는 거였죠. 영국, 소련 같은 나라들은 당장 전쟁에서 이겨야 하니 미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탱크, 비행기, 식량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미국은 전쟁 특수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군요. 전쟁 4년 동안 산업 생산량이 2배로 뛰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대금은 대부분 금으로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각국 화폐의 가치는 불안정했고 유럽 국가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을 주고 미국의 물자를 사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 기간 내내 유럽의 막대한 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전쟁터가 된 유럽과 아시아는 모든 걸 잃었는데 미국은 오히려 돈과 금을 빨아들인 셈이네요. 네, 바로 이 압도적인 생산력과 그것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금이 미국 패권의 첫 번째 기둥이 된 셈입니다. 경쟁국들이 잿더미 속에서 재건을 걱정해야 할 때 미국은 이미 이 힘을 바탕으로 다음 시대를 설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세계 경제의 규칙을 만드는 거였겠군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에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모여서 전후의 새로운 국제 금융 규칙을 정했어요. 여기서 지금의 세계 경제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하던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서 정해졌죠. 사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각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경쟁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보호무역 전쟁을 벌였죠. 이런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안정적인 규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규칙을 원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바로 미국 달러를 세계의 기준통화, 즉 기축통화로 만들자는 거였죠. 당시 미국이 전 세계 금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었으니 금 1온스당 35달러로 가치를 언제든 바꿔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른 모든 나라의 통화는 그 달러의 가치를 고정시키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미국한테만 유리한 제안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이 그걸 왜 받아들였죠? 당시 다른 나라들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기존의 금융규칙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모두가 안정적인 교환 수단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괴되지 않은 유일한 경제대국이자 실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뿐이었죠. 즉 달러는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통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싫든 좋든 무너진 세계 경제를 다시 세우려면 믿음 많은 기둥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미국 달러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네, 모두의 필요에 의해 달러가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돈의 중심에 달러를 놓았으니 국제 거래를 하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하게 됐고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때 국제통화기금 IMF와 지금의 세계은행도 만들었어요. IMF는 국가 간의 환율을 감시하고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나라에 빌려주는 국제신용협동조합 역할을, 세계은행은 장기적인 재건과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죠. 반을 짜고 규칙도 만들고 규칙을 관리하는 기구까지 세팅한 거네요. 정말 빈틈이 없군요. 여기에 마셜 플랜
플랜이라는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 국가들에게 당시 돈으로 13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경제를 재건하도록 도운 계획이에요. 그건 좋은 일 아닌가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거잖아요. 물론 인도주의적 목적도 있었죠. 하지만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는 파괴된 유럽 시장을 살려서 미국에 넘쳐나는 상품을 사줄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만드는 것. 이 지원금으로 유럽은 미국의 트랙터, 철강, 기계류를 사들여야 했거든요. 다른 하나는 가난 때문에 공산주의가 서유럽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안보적 목표였죠. 돈을 빌려줘서 우리 물건을 사게 만들고 우리 편으로 만든다니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경제와 금융적으로 완전히 세상을 장악한 거군요. 경제와 금융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기둥을 세웠죠. 하지만 미국을 진정한 슈퍼파워로 만든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습니다. 혹시 그 무기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한 원자폭탄입니다. 1945년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사용했을 때 전 세계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의 등장이었으니까요. 그럴 수밖에요. 폭탄 하나로 도시 하나를 없앨 수 있는 무기니까요. 더 중요한 건 그 무기를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기 전까지 약 4년간 미국만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4년의 핵 독점 기간은 미국에게 그 어떤 나라도 가질 수 없던 압도적인 전략적 우위를 안겨줬죠. 초기 냉전 시대의 모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은 보이지 않는 막강한 카드를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게 바로 원자 외교입니다. 이 경험은 이후 군사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당연하게 만들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군사 산업 복합체의 시작이 됩니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경제, 금융, 군사력까지 이제 정말 아무도 덤빌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바로 지정학적 리더십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으면서 국제일서가 무너지는 걸 지켜봤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때는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서 세계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국제 문제에 영구적으로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유엔 창설을 주도하고 가장 강력한 권한을 다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해서 국제 안보 문제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죠. 이제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게 된 거군요. 그리고 바로 소련과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방 세계의 리더 자리를 굳힙니다.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고 유럽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북태서양 조약지구 나토를 창설하여 유럽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제도화합니다. 또한 패전국인 일본을 점령해서 평화헌법을 만들고 자신들의 가치에 맞게 완전히 뜯어고쳐 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재편하죠. 들어보니 정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지금 우리가 아는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다른 나라의 비극이 미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다니 좀 쓸쓸하기도 하고요. 전쟁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비대칭적 우위,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지배력 확보, 핵무기 독점을 통한 군사적 우위, 그리고 국제기구를 통한 리더십 장악,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미국은 단순한 강대국을 넘어선 최강대국, 슈퍼파워로 거듭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당연히 여기는 달러의 위치나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거군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국제뉴스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현대 세계의 판이 어떻게 짜였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니까요.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앤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